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총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09위에 해당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70%는 산지, 바다 주변에는 3,300여 개의 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는 교량과 터널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교통 환경인데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만 해도 30개가 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량 안전에 매 순간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38화 성수대교 붕괴와 교량 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이덕근 실장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에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다리는 떨어진 두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 이덕근 실장은 이어진 다리를 통해 오가는 게 사람과 자동차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리가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기도 하고 강 사이, 계곡 사이에서 어떤 떨어진 지역에 문화 교류도 생기고 또 이 물류를 이동하는데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배로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교통시설로서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관광적 가치로도 중요해진 교량. 편리함 못지않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중요해진 만큼 설계할 때부터 미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도로의 일부분이죠. 터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많이 건설이 되는데 요즘에 뭐 계획 단계부터 이런 환경적인 영향, 교통,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고려한 미관 설계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요소로 이렇게 계획할 때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덕근 실장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전신인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탄생했기에 교량의 안전은 사회적인 화두였죠.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교량실에 와서 안전진단 업무를 처음 했죠. 그때는 저 아르바이트 할 때 했던 그런 균열을 찾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손상들을 찾고 이런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할 때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졌죠. 제가 설계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으로만 이렇게 다리를 계산해서 놓고 이랬는데 그게 실제로 지어진 걸 보고 얘가 이렇게 사용되면서 어떻게 손상을 받고 어떻게 지어져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어떤 손상이 있을 때 얘가 뭐 때문에 이랬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하면서 꽤 재미있었어요. 네. 사실 교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꾸준히 유지 보수를 잘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선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교량을 헐고 다시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안전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다리는 그냥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물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어떤 여유량을 좀 둬요. 계획했던 힘보다 훨씬 큰 힘이 와도 안전하게 다리를 짓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짓는 재료도 아주 균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약간의 결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선 설계를 하고 짓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보수를 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제성과 안전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철저한 교량 점검이 필요한 것이요. 그동안 수많은 교량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경험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도심지의 한강변에 가보면 비둘기가 많잖아요. 이 비둘기들이 그 다리하고 요 교각 사이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똥을 많이 써놓거든요. 배설물. 이 비둘기 배설물이 산성이고.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점검을 밖에서 하는데 그 주변에 그 색깔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똥이 있었고 이게 왜 이럴까 해서 그 똥을 이렇게 긁다 보니까 한없이 긁혀요. 그러더니 이렇게 밝은 빛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제 부재가 부식이 돼서 구멍이 나 있던 거죠. 아이고, 여기 안락하고 참 좋네. 이 교각 사이를 우리 아지트로 삼아볼까? 비둘기가 어떤 아기를 갖고 배설물을 쌓아둔 건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 교각 철제가 부식되어 구멍까지 났으니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것은 가만두면 푹 주저앉아서 사고가 날 만한 그런 거죠. 위험 요소를 찾았으니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둘기를 무슨 수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한강 이 고수부지 쭉 다니시다 한번 보시면 그물을 쫙 쳐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비둘기가 못 들어가게. 그물을 쳐놔서 교량 안으로는 비둘기 못 들어가게 하고, 또는 어떤 데는 바늘 같은 거를 막 꽂아놔요.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사실 비둘기의 방해는 애교 수준입니다. 교량 자체가 워낙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 살피는 것 자체가 커다란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거기 서해대교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서해대교를 쭉 가다 보면 중간에는 큰 타워가 있잖아요. 그 타워의 내부가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도 안전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해요. 점검할 때 리프트를 타고선 쭉 올라가면서 점검을 하는데 중간에 서요, 얘가. 예, 그러면은 그 콘크리트 박스, 그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는 통신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나올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서해대교 중간에 그 큰 타워 아래 갇혀 있었다니. 교량 점검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갑네. 아이고, 시장님 참 놀라셨겠어요. 그때는 놀랬어요. 엄청 놀랬죠. 그래도 요즘은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로봇을 이용해 교량 점검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직접 나가야 하는 현장에는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하부도 점검을 다 해야 되니까 거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비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터로 이렇게 구동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타서 하부를 점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교량 안전을 살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38화 성수대교 붕괴와 교량 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이덕근 실장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